사장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매번 새로운 기능들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노트북과 네. 태그를 얘기할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노트북과 태그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맞는지.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네.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게 노트북과 태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노트북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네. 태그는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생소하죠. 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노트북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 네. 폴더와 유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폴더 뭐 크게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셔도 네.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노트북 말고 또 스택이라는 말이 또 그렇죠. 있죠. 스택은 이제 노트북을 이제 묶어준 게 네. 스택이죠. 네, 그래서 간혹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 밑에 또 노트북을 또 만들 수 있냐. 네. 그런 폴더처럼 기존의 네. 폴더처럼. 그래서 여러 이제 하이 폴더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스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어떤 방식들, 뭐 그런 게 이제 그 정렬 방식들이 네.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순서로 이게 1, 2, 3, 4 막 넣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일단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노트북과 이제 태그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노트북이 어쩔 때 좋고 태그가 어떨 때 좋고. 그럼 먼저 태그 얘기 좀 먼저. 그러니까 태그가 어떤 거죠라는 어떤 아까 그 얘기 좀 빠졌나요? 네네. 네네. 태그는 사실 이제 노트북은 네. 지금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폴더랑 같은 개념인데 네. 태그는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 태그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갑자기 뭐냐면, 간혹 저는 이제 냉장고를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요. 아, 냉장고요? 네, 냉장고를 네. 비교를 하는데, 네. 마트에서 장을 보잖아요. 네. 장을 봐서 이제 장을 한 이만큼 봐왔어요, 마트에서 장. 네. 냉장고에 이제 1층, 2층, 3층, 뭐 야채층도 있고 냉동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하나의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에요. 그렇죠. 마트에서 보온 것들을 다 노트인 거죠. 노트. 하나의 노트, 뭐 고기 노트, 네. 뭐 아니면 뭐 홍당 노트, 오이 네. 노트, 뭐 그런 노트들인 거죠. 네, 당근이 아니고 홍당무로. 네, 당근, 네. 그런 노트들인 네. 거죠. 노트들을 1층, 2층 뭐 야채 노트, 아니면 고기에다가는 뭐 이렇게 노트들을 이렇게 그렇죠. 놓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마트에서 본 장바구니가 이제 이 박스고, 네. 이 박스에 있는 것들을 분류해서 각각의 노트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분류가 끝났네요. 네, 분류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하려고 해요. 네. 김치찌개 하려고 하면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트에서 장본 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활용하려고 하면 아까 뒀긴 했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뭐라고 해야죠? 뭐 며칠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보니까 레이블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또 헤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층에서 막 찾거나 아니면 야채에서도 막 찾아야 되는 그렇죠. 불편함들이 야기에 네, 되죠. 네. 근데 거기에 레이블을 구성했다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김치찌개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태그가 붙었다. 그렇죠. 네. 1층을 열어서 빨간색만 빼고 그렇죠. 2층 열어서 네. 빨간색만 빼고 맞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네, 거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태그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네. 그래서 그 태그는 활용 기반으로 만들어 놨다면 되게 빠르게 김치찌개를 할 수 있게끔 요리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태그가 아닌가.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동시에 이제 태그를 왜 써야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태그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태그의 목적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는 여기는 채소, 여기는 고기, 여기는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분류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분류한 거는 예를 들어 고기는 냉동실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네. 것들도 있고 같은 곳에 있어야지 좀 어떻게 보면 분류하기도 좋기 네, 때문이지만 인식하기도 쉽죠. 때문이지만 막상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재료가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끊어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목적, 네. 그러니까 딱 내가 검색을 했을 때 그 목적된 결과들이 네.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네. 모든 어떤
우리가 냉장고에 또 비유를 했지만 네. 노트를 이렇게 썩거나 뭐 그런 네. 부패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을 봐왔다면 네. 인박스대로 그냥 그대로 휙 던져놓습니다. 냉장고에 그냥 확 쑤셔넣는. 네네. 네. 썩지 않으니까 없이. 일단.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김치찌개로 할 재료들만 네. 태그를 집어넣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필요한 건 쏙 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근데 김치찌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부대찌개나 아니면 또 다른 찌개로도 네. 동일한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겹쳐서 태그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노트에 여러 태그들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활용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태그가 어떤 재료인지 알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네. 활용 기반의 태그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노트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결국엔 예. 이 사실상 태그를 잘 활용해야 저는 노트가 활용된다. 저는 그렇죠. 처음에 네. 이제 에버노트를 쓰지 벌써 한 6년 다 돼 가잖아요. 네. 그래서 노트 수도 많았다 줄었다 뭐 계속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이용을 했던 몇 년간의 시간이 존재했고 그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노트를 수집의 관점으로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는 수집하자. 네. 라는 거로 노트북에다 저장을 했던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태그를 이용하면서 바뀌었던 건 뭐냐면 활용의 기반으로 노트를 수집하자라는 거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트북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노트를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트의 수집도 과거보다 확 줄어들었고 내가 갖고 있는 노트도 15,000개에서 6,000개로 확 줄은 거죠. 왜냐면 불필요한 노트들은 다 제거를 하고 필요한 노트로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쵸. 형태로 많이 이제 최소화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불필요한 노트다라고 생각하면 버리기 아깝다. 네. 그러면 그걸 백업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노트북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면 이 노트북은 과거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다시 볼 일은 없는 그런 노트북들이 정말 존재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백업으로 내보내기에서 그냥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한 노트북에 몰아놓고 네. 마이너스 노트북 노트북 검색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해보니까 네. 간혹 이제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1년이 지났는데 네. 검색이 제로야. 네. 그런 노트북들이 서로 젠조하더라고요. 그럴 때를 그런 노트북들을 다 빼내서 거기에 있다는 걸 확실하니까 네. 다시 그걸 또 불러서 이렇게 꺼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노트북과 태그는 이제 특히 태그는 사실 거의 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지만 네. 노트북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태그도 한 10,000개로 이렇게 제한이 있던데. 그렇죠. 근데 태그가 10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 개? 정확한 건 여기다 제가 네. 넣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사실상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셔도 돼요. 음. 왜냐면 그 정도 태그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그와 노트북에 있어서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마치 사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들어왔던 모든 정보에 대해서 딱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제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가 뭐냐면 노트북으로? 노트북과 태그를 다 이용했어요. 둘 다 이용을 그렇죠. 해서? 둘 다 이용해서 노트북별로 그러니까 아직 분류되지 않은 노트북들도 처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노트가 없어. 언젠가 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든 노트에는 태그가 들어가나요? 모든 노트에는 태그가 한 개 이상씩 들어가요? 한 개 이상씩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태그를 달 때도 저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막 태그를 넣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서관 사서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보면서 제가 뭘 스스로 깨달았냐면 노트북과 태그 다는 게 너무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 얻어지는 게?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뭐 김치찌개 끓일 거냐 된장찌개 끓일 거냐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분류가 목적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물론 분류해놓으면 뿌듯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네, 그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좀 약간 유용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태그를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 다 지워버렸습니다. 태그를? 가위 그런 적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노트북도 다
합쳐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 가지 분류를 놔요. 어떻게요?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트북은 저도 웬만하면 네. 하나를 모으는데 공유에 다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공유 때문에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야 공유할 때만 그렇죠.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별로 공유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별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트북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걸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노트북이 따로 있고요, 개인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노트북은 사실상 저희 가족과 공유가 되어 있는 노트북은 공유의 개념. 그렇죠. 네. 노트북은 공유의 개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그는 이제 목적의 개념이죠. 네, 그렇죠. 목적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김치찌개처럼 네. 전 솔직히 좀 디테일하게 더 많이 이렇게 태그를 넣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이제 정말 5초 안에 발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여권, 뭐 여권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게 막 여권 번호도 알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빨리 찾아야 되는. 그렇죠. 빨리 찾아야 되는. 네. 네, 빨리 지금 당장 봐야 되는. 네. 5초에서 10초 사이에 네. 봐야 되는 정보들은 네. 우선적으로 태그를 넣고요. 그렇죠. 네. 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태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좀 시도를 해보는 업무와 연동해가지고. 그래서 업무와 연동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는 이제 회의 관련된 회의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회의를 하면 이제 사람들과 이제 누가 참여했는지 뭐 이름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태그를 달기 전에 왜 이 태그를 다는지 네.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노트북과 태그를 네. 이용한 분류 방법이라는 부분이 노트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노트북으로 분류했지만 네. 실제 이제 노트북에 대한 이로운 것보다 네. 수집의 관점으로 두다 보니까 네. 불필요한 시간만 그렇죠. 네, 계속 할애야 한다 보니까 네. 이제 노트북은 공유의 개념으로만 이용을 하고 네. 나머지 하나의 노트북으로 이용하면서 네. 태그를 통해서 목적으로 그렇죠. 목적 형태로 목적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태그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태그가 분류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태그가 나의 노트를 분류도 하고 있고 네. 좀 지나면 또 분석도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썼는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태그만으로 분류했을 때 좀 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만약에 태그가 안 붙은 거라면 네.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노트는요. 네. 저번에 저희가 열심히 강조한 그 제목 검색, 음, 인타이틀 그쵸. 검색으로 네. 거의 8, 90%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음. 사실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과거는 어떤 그 분류라는 것을 해놔야 네. 안심하고 네, 맞아요. 거기 있는 걸 찾을 수가 있던 거에 관해서 이제 분류라는 것을 이제 그 좀 태그로 넘기고 나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차선책이 있어야 돼. 네. 뭐야?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노트 제목인 거죠. 그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게 비즈니스 사용자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이 이제 네. 더불어 쓰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태그를 네. 이용해서 뭔가 분류하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납니다. 네. 특히 이제 에버노트를 되게 잘 쓰셨던 분이 관리자면 그런 욕심이 되게 큰데 저는 이제 좀 말리죠. 분류를 막 세세하게 하려고 하는. 네네네. 그거를 태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비즈니스는 자연스럽게 노트북은 공유의 단위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태그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네.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솔직히 저희도 개인 태그 열심히 다는 거 힘든데 개인 태그와 공용 태그가 합쳐지는군요. 그렇죠. 합쳐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직원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까먹게 됩니다. 규칙대로 태그를 달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규칙대로 태그를 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우리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는 태그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서브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는 저번에도 예전에 한번 자동 완성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A 업무 땡땡 뭐 밑에 서브 태그가 실은 하나의 태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땡땡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완성이 돼서 앞에 것만 쓰면 뒤에 거 자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고객 지원이다. 네. 그럼 고객 지원을 땡땡하면 네. 리스트가 쫙 떠요. 뭐 윈도우즈인지 맥인지. 윈도우즈를 딱 하면 윈도우즈에 관련된 태그만 쫙 뜹니다. 이게 사실 하나의 태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는 이런 방식을 쓰게 권장을 드리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제목을 잘 지자. 네, 네, 제목을 잘 지자.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한 태그가 있으면 어떤 팀들은 아예 네. 태그를 이렇게 인쇄를 해서 공유해. 모니터에다 이렇게 다 붙여놓네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태그를 쓴다. 전화할 때 전화번호 붙여놓듯이. 그렇죠. 전화번호 붙여놓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수 태그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걸 꼭 이렇게 써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저 비슷하게 이제 비즈니스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네. 컨설팅 할 때 느끼는 거는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태그를 통해서 전체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 좋겠다 네. 라고 싶었어요. 근데 네. 실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적용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좀 최소한의 태그들, 네. 그러니까 부서 단위의 태그만 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용 태그로, 비즈니스로 공용 태그로 쓰게 되는 게 한 20개 이내인 거예요. 네,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개인들이 알아야 될 거는 20개면 충분히 할만하네요. 20개 안에서 이제 자기가 태그를 달아야 되는 거는 몇 개밖에 안 돼요. 또 자기 건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방법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서 규칙을 정하고 아까 앞서 얘기한 나머지는 이제 노트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무역부야. 그럼 무역부라는 것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뭐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이제 본문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무역부에 대한 문서만 찾고 싶다. 태그로 찾지 않아도 노트 제목으로만 찾아도 전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을 운영한 팀을 회사를 봤는데 노트 검색하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분류의 관점도 노트 제목으로 찾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지 않아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아. 노트북을 최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팀에는 최소한 한 2개 정도? 뭐 한두 개 더 있겠지만 이제 같이 쓰는 노트북이 많고 한 2개 정도 일반 업무 공용해서 쓰는 노트북 정도. 그 다음에 별도의 서브로 이제 뭔가 같이 이제 그 서브로 이제 저장을 해둘 정도. 한 2개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노트 앞에다가는 일단 첫 번째로 부서명이 들어가요. 그쵸, 노트 제목에는. 노트 제목 무조건 처음엔 부서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 제목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의 뭐 기한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니면 뭐 그 팀의 회의록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요즘에는 제목을 좀 충실하게 씁니다. 제목을. 예전에 우리가 저희 컴퓨터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네이밍 규칙이라고. 그렇죠. 네이밍 규칙이라 가지고 파일 네임을 뭐 이렇게 짧게가 아니라 길게 넣어서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거에 괜히 이렇게 자기만 알아보게 줄이는 이런 거 오히려 회록 1, 회록 2, 회록 3 뭐의 회록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폴더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폴더에도 그런 네이밍 규칙만 잘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상 노트북과 태그 보다 더 중요한 게 노트 제목이고 결국은 사실은 노트북과 태그의 또 다른 분류 방식이 저는 노트 제목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트북과 태그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소장님이 비유해 주신 냉장고를 비유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방식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노트북에다 저장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에버노트의 특징 하나가 더 있는 게 보면 노트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이 있죠. 노트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클릭하면 이게 뭐다라는 뭐 생성 날짜부터 시작해서 업데이트 날짜 아니면 또 때로는 이 노트를 알림이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형태의 속성에 대한 기준을 뭐 저는 하나를 더 분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웹클리퍼라는 것들도 보면 속성을 어떻게 분류하죠? 속성을 또 일일이 넣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속성에 대한 것들을 태그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웹클리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속성을 아예 태그로 넣어버린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속성의 값으로 태그를 지정을 해버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다. 그러면 사진에 대한 태그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이다. 그럼 동영상의 태그를 집어넣거나.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웹클리퍼다. 그러면 스크랩이라는 태그를 집어넣거나. 그런 속성들을 집어넣고 또 하나는 많이들 이렇게 그 날짜를 집어
눕는데 저는 그 날짜보다 이제 그 생성 날짜, 네. 생성 날짜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새롭게 다시 분류를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성 날짜는 따로 속성을 집어넣진 않아도 네. 나중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류하고자 할 때 하나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속성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저의 분류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형태고 그 중에 또 알림이도 하나의 속성이니까 전체 노트 중에 이 수많은 노트 중에 업무 노트일 수 있고 일반 내가 뭐 스케줄도 노트일 수도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또 알림 노트를 또 구분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분류를 잘 하시는데 사실 이제 소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게 좀 처음에 좀 힘들지만 네. 제가 소장님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소장님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소장님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퍼뜨린 또 이게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나의 업무 패턴을 자연스럽게 태그를 맞아요. 통해서 네. 어떤 태그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어떤 태그의 숫자가 많고 목적을 위해서 태그를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얻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형태예요. 아 그렇군요. 소장님 그럼 나중에 소장님의 가능하시면 네. 이 버블 브라우저 소장님의 태그 모양을 이렇게 좀 네. 보여주세요. 그 태그가 저의 곧 일인 거죠. 그렇죠. 어떤 거에 관심이 네. 더 많이 있고 너무 소장님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그거가 이제 한 지난해 얻었던 하나의 경험인 거죠. 그 경험들이 저만 없나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동일한 경험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네. 1년이 지나서 최근에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네. 달라진 것이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일에 대한 어떤 양인 거예요. 아, 네. 일의 양이 되게 커진 거야. 옛날에는 요만큼이었는데도 버벅대고 머리 아프고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일이 이만큼 하는데도 머리도 덜 아프고 시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네, 그거를 얻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얻은 거죠. 그래서 에버노트에서 노트북과 태그로 어떤 거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시간적인 관리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단순하지만 얻은 많은 사용자들의 경험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그와 노트북은 결국에 사실 뭐 여러분들에 맞게 잘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노하우 경험들이 또 저희 정모 때 또 나누면서 또 정말 제대로 된 답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